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법개혁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다른 무엇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란 수괴의 구속 취소, 그리고 대선에 앞서 주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뻔했던 결정 같은 분명한 배경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당초 개혁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성의 움직임도 입장 표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1일,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사건에 이례적인 속도전이 이뤄지면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바꾸고 대법관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사법개혁 논의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중개 의무화 논란도 법원이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재판은 길어지는 데다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대와 달리 재판도 중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기간 만료 전인 12월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재판사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기보단 이른바 사법개혁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선출되는 권력이 아님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가능한 건 판결과 결정으로 조금씩 쌓아올리고 있는 신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될 겁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전엔 사이비 종교인 대선 캠프 중용 의혹이 불거지며 잠시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리고 윤 핵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노골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들이 드러났는데요. 특검이 어떤 혐의들을 공소장에 적시했는지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건진법사라는 사이비 종교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국민의힘이 윤 후보와 별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전성배 씨는 친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에 있을 때부터 알고 김건희 여사 등 유명 인사들도 많이 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도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대가로 전 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고문료를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 씨가 인맥을 과시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7월 희림 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부인에게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핵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을 소개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며 대가를 요구했고 법인카드 등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한홍 의원은 희림 관련자나 관계자와 동석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전 씨가 자신의 딸을 통해 접촉해온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 대표에게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딸에게 월 400만 원, 내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성배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검찰개혁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가져가고 수사권 조정과 감독 권한은 바로 이 국가수사위원회에 맡긴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신설 방안을 놓고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에서도 조금씩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새 정부의 목표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수사가 종결된 형사사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은 312.7일,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법의 구제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진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돼 수사기관 간의 사건을 미루는 일이 벌어진다면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게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 사이에 수사권 다툼이 벌어지면 국수위가 이를 조정하는 지휘부 역할을 함으로써 수사 지연을 막는다는 겁니다. 수사가 빈약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 자료와 담당자를 조사해 수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수의 기능은 정확하게 하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국가수사위 위원회 추천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4명, 별도 추천위원회가 3명으로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커 정권에 따라서 부당한 수사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추진안에선 수사 담당자가 국수위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할 수 있지만 국수위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추상적인 제한만 있는 상황입니다. 국수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 안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전국 경찰에 배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수많은 불송치 사건을 국수위가 일일이 심사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국수위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4만 건 이상이 됩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이 사건 4만 건 이상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 여당은 추석 전까지 먼저 검찰청 해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9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권한을 독점하며 정치 수사를 반복해온 검찰의 개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